오늘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도입 등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벌써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기현 판사 등 일부 판사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 등 여러 걱정이 있으면서도 지켜봤습니다만 내란 사건처럼 헌정 질서가 파괴된 사건이 1년이 지나도록 1심도 끝나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내란 종식이 혹여라도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갈수록 걱정이 커져갑니다. 그런데 지난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사법부 신뢰훼손, 위헌성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위헌성 문제는 엊그제 대통령실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잘못되면 위헌 시비로 내란의 조기 종식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문제 제기를 검토해서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이나 사법부 신뢰 훼손을 사법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뭔가 본말이 전도된 듯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거의 50년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내란 및 외환 사건보다 더 헌정질서사상 심각한 재판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일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법관을 체포하고 사법권도 군이 장악하려 했는데 그보다 더 사법부를 농락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조희대 대법원장과 고위 법관들께서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우려하시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그 이후에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올해 5월이 되어서야 6개월이 지난 이후 천대엽 처장을 통해서 그것도 전원으로 당일 간부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위헌적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을 뿐입니다. 대법원장이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를 모를 리 없고 그런 사태가 12.3 밤에 대한민국에서는 없었다는 것을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일인데 그조차도 판단하지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 침묵을 지켰던 사법부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더구나 그렇다면 당일 밤에 간부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엇을 상의한 것입니까? 적어도 소극적으로라도 계엄에 협력하는 방안을 상의했다고 의심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국민들이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 하에서 재판의 중립성이나 사법부 신뢰는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앞에 양심이 있다면 진작에 물러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법원장 지휘하에 사법부가 내란을 재판하고 내란 혐의자들이 영장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 당시 내란 수계 윤석열 석방 결정을 했던 지기현 판사가 내란 사건 담당 법관으로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오늘 법관회의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을 논하기 이전에 우선 이렇게 내란에 대한 협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언행을 해오면서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판사 등이 물러나는 것을 건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법관들께서는 그 점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12.3 밤 목숨을 걸고 계엄 해제 결의를 하기 위해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한 것은 헌정 질서, 당연히 사법부의 독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사법부가 지켜온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통해서 이 재판이 지연되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재판이 심리되고 조속히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법관들께서는 근본적인 헌정 질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